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이 유럽에서 받고 있는 반독점법 소송에 관련된 새로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와서 유럽에서 받았던 다른 반독점법 소송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어쨌든 전 뉴스는 구글 연합과 유럽이 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반독점법 사건에 대한 최신 뉴스입니다. 우선 사건 개요부터 알아보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통해 경쟁을 억제하고 사용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유럽에서 구글에게 벌금으로 2018년도에 43.4억 유로를 벌금으로 부과했습니다. 그 재판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요. 22년에 벌금이 41.25억 유로로 감액되었지만 위법 사실은 인정되었거든요. 그렇지만 구글에서는 항소를 했고요. 쟁점을 한번 요약해보면 구글의 행위는 제조사에게 구글 검색, 크롬 사전 설치를 강요했고 플레이스토어 사용 조건으로 경쟁 OS를 금지했으며 구글 서치만 탑재 시 금전적 보상을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이는 시장 지배력 남용이며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고 벌금을 내려서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일단 구글의 항변은 우리는 효율적 경쟁자일 뿐이고 안드로이드는 오픈 플랫폼이며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했다고 항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신 근황이 어저께 뜬 건데요. 5월 19일 뉴스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뉴스입니다. 최고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유럽 사법재판소 법률고문 줄리아네 코코트가 구글의 항소는 기각해야 하며 벌금 유지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약 80%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결론은 최종 판결 전이지만 구글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고 저대로 이제 소송이 끝나서 벌금이 확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뉴스고요. 저 뉴스가 장이 끝나는 시점쯤에 떠가지고 어저께 15분봉을 보시면 갑자기 쭉 내려온 걸 보실 수 있죠. 거래량도 터지면서. 어제 구글 주가는 계속 보합을 유지하면서 양전도 했다가 음전도 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장 막판에는 뭐 0.3, 0.4 이게 마이너스였는데 갑자기 1.8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사도 안 뜨고 그래서 왜 갑자기 빠졌는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구글이 불리한 이유를 한번 정리해보면 고문이 항소기각 의견을 했고 판사들이 대부분 저거에 따른다고 해요. 구글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우린 효율적일 뿐이라는 구글의 주장이 기각될 확률이 올라갔고요. 행위 자체가 명백한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유럽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구글이 유럽연합에서 총 3번의 벌금을 맞았는데요. 안드로이드와 쇼핑 검색, 광고 플랫폼 등이에요. 그래서 구글이 EU에서 지난 10년간 부과받은 총 벌금은 82.5억 유로입니다. 하나로는 대충 11.8조 원 정도 되는 엄청 큰 금액이고요. 사건 하나하나 보시면 쇼핑 검색은 24.2억 유로, 광고 애드센스 사건은 14.9억 유로고 이번 게 제일 큽니다. 41.25억 유로라 이게 제일 커요. 원래는 43.4억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지금 판결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이 법률고문 줄리아네 코코트가 이런 의견을 내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인식하고 한 80%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유럽연합의 빅테크 규제 강화의 흐름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 구글은 디지털 광고와 AI 등 다른 분야에서도 규제 압박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픈 플랫폼 자유 대 시장 지배력 남용이라는 구조적 갈등이 핵심인데 여기서 이제 오픈 플랫폼의 자유보다 시장 지배력 남용이라는 쪽에 힘이 실리게 된 꼴입니다. 구글의 입장을 요약해보면 안드로이드는 더 많은 선택지를 줬고 수많은 유럽 기업에게 기회를 줬다고 하고 있어요. 이번 결정은 오픈 플랫폼 투자를 위축시키고 앱 개발자와 사용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구글 주주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한번 간단하게 봐볼 텐데요. 단기 주가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미 18년도에 결정된 이슈라 시장에서는 대부분 가격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구글이 저평가인 이유기도 하죠. 이거 말고도 다른 소송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기도 하니까요. 현재 법률구문 의견은 비구속적이라 최종 판결까지는 충격이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근데 최종 판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사실 때문에 저렇게 좀 빠진 것 같은데 최종 판결이 날 때는 좀 더 주가의 변동폭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약한 하락 압력이 있을 수 있고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거는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요즘 이란 전쟁 이슈도 있고 아직 관세 전쟁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좀 크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약해보면 단기 주가에는 큰 충격 없지만 불확실성이 재부각되고 투자 심리 둔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구글은 중장기, 장기 투자자일 텐데 중장기 리스크로 한번 보시면 비즈니스 모델에 좀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판결이 주는 더 큰 시그널은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해도 시장 지배력 남용이면 제재한다는
그 규범이 강화되고 선례가 남기 때문에 특히 영향받을 수 있는 영역들이 모바일 생태계와 기본 탑재 앱 전략이에요. 이 기본 탑재 앱 전략이 많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AI에서도 계속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디 걸 기본 탑재하고 그거에 따라서 돈을 주고 다른 걸 탑재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걸로도 지금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거기 한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요. 구글은 광고 수익 중심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구글의 플랫폼 독점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밸류에이션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구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AI 쪽을 많이 비중을 두고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AI 쪽이 크게 발전을 해주고 여기가 좀 눌려도 그 AI가 해준다면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구글이 좋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경 쓰이는 거는 글로벌 규제 확산의 불씨예요. 이번 판결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인도 등 다른 나라 규제기관들에게도 메시지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글은 미국과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인도와도 이런 문제가 있고요. 한국에서도 있는데 뭐 한국 시장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인도나 미국이나 유럽이 가장 좀 크게 타격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규제의 본격적인 확산 가능성 때문에 구조적 리스크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AI가 좀 좋은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어서 저는 7월 23일에 있을 구글 2분기 실적 발표를 되게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좀 그 실적 발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제 투자의 가늠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실적 발표에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제가 원하는 메시지라든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제 시나리오에 맞지 않으면 아마도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 더 추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8월 달에 있을 소송도 이미 패소를 했기 때문에 결과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무마해줄 만한 7월 실적 발표가 아니라면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2분기 때.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총정리 좀 해보면 단기로는 주가 약세 압력이 조금 있겠지만 이미 반영된 이슈로 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요. 중장기로는 구글 비즈니스 모델 구조적 압력이 있고 글로벌 규제 확산 우려 때문에 조금 모르겠지만 저는 근데 구글을 중장기나 장기로 봤을 때는 AI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유럽에서 이제 저런 소송의 결과는 다른 빅테크들도 유사한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에도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계속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투자 전략을 보면 단기 트레이딩보다 리스크 점검이 필요한 시기고요. AI 플랫폼 확장과 연결된 기업일수록 영향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AI가 계속 발전이 지금만큼만 나와준다면 오히려 구글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구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옛날에 반독점범으로 회사가 뭐 찍기네 끝났네 뭐 이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판결도 너무 큰 기업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규제를 제한적으로 주고 오히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MS는 지금 훨씬 더 좋은 기업이 됐죠. 지금 시총 1위를 계속 앞다퉈 다루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구글 또한 이런 리스크가 지나간다 하면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나리오에 이제 어긋나는 실적 발표들이나 그 단순히 숫자 치킨 실적 발표보다는 그 흐름세, 성장세를 저는 조금 더 볼 것 같아요. 이번 2분기 때. 그때 실적 발표 때도 같이 보고 제가 그때 팔았으면 팔았다고 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글 주주시거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